또 있습니까? 감정응급조치, 심호흡 말고 또 좀 알려주실 거.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이 심호흡함으로써 감정적 중립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예요. 예. 실은 사람이 막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에 있다가 갑자기 좋은 감정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조울증 환자라 그러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장 먼저 감정적 중립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이제 심호흡, 심장호흡 이런 것을 하면서 가장 빨리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이제 심호흡하면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거. 감사함. 예. 그거 더 어려운 건데요. 지금 막 상대방이 밉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렇죠. 네. 심호흡 한번 했다고 그 미운 게 갑자기 감사로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평소에 그게 우리가 이게 정서적인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해놓으면 아이들도 금방 그게 변환이 되는데 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인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감사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장호흡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어른이 먼저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한 게 뭔가를 보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래도 네가 좋은 그렇게 화가 것부터 시작하는 났는데도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그 지적을 하기 전에 긍정성을 엄마가 어제도 네가 그 엄마 무거운 거 들고 올 때 문을 빨리 열어줘서 참 고마웠고 지난번에 동생이랑 재밌게 놀아줘서 참 고맙고 이렇게 다행하고 좀 긍정적인 거를 먼저 한 5가지만 하면 이것 역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예. 막 부정성이 있고 막 화가 났다 하더라도 일단 진정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을 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른이 먼저 해주게 되면 그리고 그걸 한 2-3번 하게 되면 아이도 금방 이제 이걸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걸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예.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감정적 중립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화가 난 것만 막 속사포처럼 나오죠. 너 어저께도 그랬지. 유치원에서도 그러니까 쫓겨났잖아. 막 이러면서 누구도 그러더라. 예. 막 이러면서 꼭 하는 짓이 아빠 닮아서 뭐 이러면서 나쁜 일이 막 나오게 되면 네. 아이들도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크게 감정을 뭐 엉엉 울거나 엄마 미워라든지 뭐 뛰쳐나가거나 이제 이런 우리 조 행동을 교수님 보이죠. 감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었는데 우리 최 소장님이 역시 설명을 쉽게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약만 합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심호흡으로 나의 감정을 우선 좀 정리를 중립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는 걔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좋았던 것부터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야 예. 그가 또 감정이 정리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나의 지적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도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되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그 상황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평상시 계속. 미리 그런 이제 감사함, 좋은 점, 장점, 긍정성을 많이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통장을 따지자면은 통장을 많이 차곡 쌓아놔야지 물론이죠. 지출이 있을 때 그것이 유지되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놔야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분은 절대 못 싸우실 것 같은데요. 잘 싸워요. 잘 싸우죠. 중요한 것은요. 네.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었을 때 부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율. 예, 알겠습니다. 긍정성이 부정성보다 5배 정도 많으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요. 반대로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한 3배 정도 많으면은 관계는 그냥 망한답니다. 그건 안 만나는 게 낫죠. 만나도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도 서로 못마땅한 게 있긴 있으시군요. 너무 많죠. 우리 둘 따지면은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요? 뭐 저는 공돌이 심순이, 네. 전공부터 완전 극과 극이고요. 잠자는 것도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에요. 또 올빼미 형. 아주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취향도 달라요. 음악만 하더라도 저는 뭐 웨스턴 그 클래식 같은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아니죠. 훨씬 더 전
예, 맞아요. 옛날 한마디로 흘러간 뽕짝이라는 옛날에. 거. 아, 예, 그렇게 너무 다르고요. 한 30년 같이 살면 좀 비슷해지지 않나요? 비슷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기 좋아하는 유형이고 저 채식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결국은 제가 그쪽으로 많이. 채식 쪽으로 가고. 저도 요즘 근데 일찍 건강 일어나잖아요.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 저도 요즘은 일찍 일어나고 조금씩 변하죠? 변화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안 변하는 부분도 물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분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중요한 이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많이 다른데 가치관은 똑같아요. 가치관. 가치관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것도 있다. 그건 부정적인 거로 보이고 어떨 때는 행동으로도 부정적인 게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탄탄한 신뢰와 긍정성이 많으니까 서로 그런 말씀도 좀 못마땅해도 말하는 방법이 다르겠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긍정성이 많이 쌓일 때는 똑같은 행동을 보여도 그게 참 예쁘게 보여요. 오히려 고마워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없는 점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 예, 그런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보이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부정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정리정돈 너무나 깔끔하게 해서 피곤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차이, 다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보느냐. 그 차이가 이제 평소에 얼만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이 긍정성을 쌓느냐. 여기까지 거기에 듣겠습니다. 다르죠. 모든 것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인재상, 변화하는 시대의 인재상, 그건 뭐 기본적인 전문성, 그리고 요즘 뭐 많은 분들 다 지적하는 창의성, 그리고 사실은 집단지성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성, 그 인성도 교육을 통해 키워줄 수 있다. 심장지능, 심장뇌, 네. 이걸 키워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 코칭, 네. 그리고 감정 응급조치, 네. 초감정. 네. 제가 요약도 잘하죠. 어우, 예, 너무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행복 일기를 쓰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 제가 하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 50가지를 찾아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행복일기는 저 처가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 거기에 핵심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밥상 먹이 교육도 많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 밥상을 차려놔봤자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아빠는 엄마도 일, 애들은 학원 가 있고 하니까는 모이질 않습니다. 예. 근데 자기 전에는 다 또 기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에? 그래서 저희는 옛날부터 자기 전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몇 가지를 했어요. 첫째, 하루를 보내고 좋았던 거 한 가지씩 말을 합니다. 좋았던 것. 그러면 하루에 살다 보면은 5만 가지가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뭐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좋은 것을 하나 선택을 하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의식이에요. 네. 하루 이틀에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지나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둘째.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밤늦게 서로 만나면 그날 짜증났던 것부터 얘기하는데 반대를 해야 되는군요. 자기 전에는. 자기 전에는. 물론 이제 짜증나는 일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잠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에 하는 이런 가족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았던 일 하고 그다음에 근데 고마웠던 그 일도 하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짜증나는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무시하면은 그건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긴 하되.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일, 짜증나는 일도 언급을 하되 하지만 이래서 다행이다. 그 말도 다음 두 번째 순서로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라도 거기에 뭔가 긍정적인 것을 내가 찾아내는 시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뜻에서 시자도 있고 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견각이라는 말 쓰질 않아요. 그렇죠. 견은 그냥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 시각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에요. 목적의식적으로 보는 것. 그렇죠. 긍정성을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래 이래서 다행이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은 하루 종일 왔지만은 그래도 젖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있는 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마웠던 것, 감사한 것.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래봤자 3, 4분밖에 안 걸리죠. 자, 좋았던 것, 네. 나빴지만 다행인 것, 네. 그다음 고마웠던 것. 근데 고마웠던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해요. 음흠.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외로울 때. 네.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실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이야기할 때는 아 그래도 이 세상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구나. 고마운 것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좀 커지면은 선행한 것. 좋은 일 한 것. 내가 좋은 일 한 것. 그것은 그 자체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이 남한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점. 네, 그날 그 이제 가족이 뭐 5이든 10이든 요새는 가족이 좀 단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는 예를 들어서 큰아이 장점을 얘기하면 엄마도 얘기해주고 아빠도 얘기해주고 상대방의 얘기해주고, 장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만약에 또 그날 순서가 아빠 장점을 하는 얘기다 하는 날이다 그러면 아이도 아빠 장점 하나 얘기해주고 엄마도 하나 얘기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가족이 그날 봤던 특히 좋았던 점, 뭐 잘했던 점, 장점 예, 그런 예, 거를 예. 그렇게 긍정성을 우리가 이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정말 이거 다 하고 아마 잡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따라줍니다. 네. 아마 사춘기 든 아이들은 쑥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예. 게 좋겠군요. 좋죠. 근데 사춘기 아이들도 1, 2주만 지나면은 먼저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걸 좋으니까. 알거든요. 어허. 예. 그리고 자기 장점 말해주면은 기분이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거의 굶주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5단계네요. 5단계. 그날 하루 좋았던 것, 기분 나빴지만 다행인 것, 그렇죠. 그리고 고마웠던 것, 선행한 것, 상대방의 장점.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른들은 배고픈 시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물질적인 것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 고픈 것이 문제입니다. 네. 마음 고픈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상대방의 장점 50가지 써주기 이런 것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서로 관계가 많이 멀어지고 많이 그 부정성이 많을 때 처음 시작은 마치 왜 우물이 바짝 말랐을 때는 물 한 바가지 분다고 해서 저기 그 펌프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마중물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약 50가지 적고 시작을 하는데 평소에는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해도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이제 엄마 아빠들도 많이 바쁜데 그리고 애들도 하루 종일 바쁘다가 밤에 자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보채고 그러거든. 잠 안 자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엄마 아빠들이 책을 읽어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 권만 읽어줄게 하는데 애들이 세 권 읽고 나면 또 이러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는 이제 쉬고 싶은데 애들은 안 자고 자꾸 보채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머리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완이 안 돼서 잠을 못 자서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엄마 아빠의 그 포근한 위안을 받고 이제 안정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라도 듣는 거니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차라리 손이나 발에 로션을 그러니까 엄마는 손에 로션을 발라주고 아빠는 예. 발에 로션을 한 2분 정도만 그러니까 뭐 조용한 자장가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손에 로션을 발라주면서 아이고 손이 참 이쁘네 발도 커졌네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해주면서 한 2, 3분을 쓰다듬어주면 아이들이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느끼면서 몸으로 예, 그러면서 정말 꿈에 잘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대개는 책을 7권, 8권 읽어줘도 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자 이러면서 불을 탁 끄고 나가게 되면은 아이도 아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혹은 아빠가 화를 냈구나 나는 나쁜 아이인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외로운데 그렇게 외롭게 억지로 잠을 자게 되면 다음날 일어나서 또 짜증내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아이와의 교감, 신뢰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 조절 어떤 긍정성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죠. 네.
오늘은 주로 이 감정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뭐 요약할 것도 없이 인재의 상이 달라졌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뭐 전문성, 전문 지식, 창의성, 뭐 협업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내 마음 속에는 좀 아까 행복일기 같은 데서 드러났습니다만은 세상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긍정성, 또 고마움, 감사의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 공부를 나 스스로가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면 자녀의 인성이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인성이 좋아지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마더 데레사도 될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이 사회에 보면 그렇게 뭐 꼭 뭐 큰 돈을 벌거나 큰 권력을 지지 않아도 정말 선하고 좋은 일, 자기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많이 소리 없이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더 좋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빌 게이츠는 농담이었고요. 인성이 좋아지면요, 그저 행복한 겁니다. 네, 본인 맞습니다. 스스로가. 네. 2015년 첫 EBS 초대석 개인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리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조백 교수님, 또 최선일 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마음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